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최병욱입니다. CBS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국립한밭대학교 총장직을 내려놓으신 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라 걱정도 가끔 하고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 대학이 위기이고 학령 인구 감소나 또 그에 따라서 지방 대학들은 지역 균형 발전에 어려움 등이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뭐 네. 논문도 좀 쓰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라 걱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 시국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뭐, 갑갑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음,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가 이 발전과 좀 안정에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8대 국립한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 본다면 여러 가지 보람과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회를 좀 정리해 네.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아쉬운 게 아무래도 많죠. 잘한 거는 별로 생각은 나지 않고요. 특히 시기적으로, 이 21년도부터,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갔고, 네. 대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음, 이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지 못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참 많이 갑갑하고 그랬습니다. 음, 한때는 이 봄에 벚꽃이 폈는데, 음, 이 이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없이 펴지는 벚꽃이 네. 눈물 나게 만들었다는 음,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다만 또 하나는 코로나가 새로운 뉴 노멀을 어, 만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험하지 않은 그 경험을 하면서 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뭐 음, 이런 고민 조금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학점이나 이런 데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진 음, 뭐 C 플러스 U 200 제도라고 네. 그래서 비교과도 학점화해서 음, 일정 수준으로 도달해야지 졸업하게 하는 그런 음, 제도도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하여튼 좀 전체적으로는 제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크죠. 예. 아이고, 겸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학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공과대학에 오래 몸을 담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신 걸로 대전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김사한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부족한 게 많죠. 최근에는 뭐 의과대학 얘기 뒤에 좀 네, 하겠지만은 기초과학도 조금 이렇게 의과 때문에 좀 네,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현실은 인문학의 홀대가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인문계열 관련 학과는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렇다고 뭐랄까 이제는 인문학이 두 가지를 조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연구 중심 대학 같은 데서는 음, 인문학자를 후속 학문 세대로서 양성하는 일은 이거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인문학을 빼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연구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은 저는 좀 과학기술하고 좀 융합된 접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의 세상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음, 이 지식산업 사회 자체가 이 기술적인 것보다도 음, 좀 더 인문학에 기반을 둔 스토리 중심의 어, 산업들도 많이 발전할 음, 겁니다. 그래서 음, 어쩌면은 이런 쪽에서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융합의 접점을 만든다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인문학으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어우를 수 있게 네. 대학들도 고민하고 학문하시는 분들도 좀 계속 그런 방향을 좀 추구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삶에 대해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고 줄 세우기식 교육은 여전합니다. 이런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는 있는데 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의 교육은 그러기보다도 경쟁을 통해서 네. 나아가 조금 더 남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게 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그 급성장하다 보니까 특히 196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교육이 하나의 성공의 그 수단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성공의 자리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네. 저는 이 기회에 조금 이제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그런 방식을 좀 갔으면 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굳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또는 성공이라는 표현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회 시스템을 네. 우리가 조금 합의하에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게 여러 군데에 다 섞여 있을 텐데요. 뭐 대학 입시를 바꿔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초중고 고등학교의 교육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네. 심지어 가정교육도 바꿔야 된다고 뭐 이렇게 네. 간다고 해서 어디부터 출발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회적인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지식산업 사회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이웃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협력의 파트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교육제도의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합의는 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총장을 하면서 이 국회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담론을 좀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학교 들어가는 데까지만 관심들이 전 국민이 있거든요. 네, 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미래 세대의 인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교육만 따로 떼어놓고 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 정치, 경제, 사회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주는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정말 저 교육이 좀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께서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육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건지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는 없는 건지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마 교육 대통령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어떤 대통령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음. 저는 굳이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이 교육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네. 통찰력을 가진 부분은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신 분, 경제를 담당하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 미래의 그 후속 세대의 인재들은 어때야 된다는 이런 고민을 함께하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이라면은 네. 정말 좋은 분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의 체제 말고요. 우리 네.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빼고 또 다른 어떤 교육 시스템에 좋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좀 대학생들 다시 불러다가 재교육을 시키는 뭔가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사실은 늘어나고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초중고, 대학, 이게 이제 제도권의 교육이 아닙니까? 뭐 초중고에서는 이제 비제도권의 학원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입시 중심이고 물론 일부 이제 대안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학 쪽에서도 일종의 대안학교라고 그럴까요? 네. 뭐 이런 개념들이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일부 좀 생각 있는 지식인들이 이제 대안대학을 만드는 경우도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이제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학을 나오고도 뭐 제도권에서는 예를 들면 그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이 평생교육의 그 대학들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위는 주지 않지만 고급 학문 또는 고급 지적 교육을 네. 해주고 미래의 그 대안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점점 그것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대학의 위기를 좀 더 오히려 불러올 수도 있고요. 네. 그 결과 저는 좀 대학이 혁신하는 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범위를 좀 좁혀서요.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지역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위기가 이제 왔습니다. 네. 벚꽃 핀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속설도 있는데요. 지역 대학들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심각하죠. 제가 총장하고 있던 2021년에 전국에서 4만 명의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3만 명이 전문대, 1만 명이 이제 4년제 대학이었고요. 이 중에서 75%가 다 지방대학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대전 지역에서도 한 200~300명씩 못 뽑는 학교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2, 23, 24, 25 지금 이제 한 4년간 입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충격이 조금 완화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한 해에 70만 명씩 태어나던 해에 그 대학에 그 활기찼던 그 입시하고는 조금 달라졌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 상황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갈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이후에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요 정도의 위기 정도로 간신히 대학이 버티는 상황은 한 2035, 36년까지 갈 거고요. 2036년이 지나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제 40만 명 출생아 시대에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30만, 20만 명대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한 10년 남은 이 기간이 지금도 위기이지만 저는 그 나중에 벌어질 정말로 그 큰일이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에 어떤 그 대비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역의 대학들도 한 10년 동안에 이 좀 잘 대비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괜찮다고 이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대학의 위기는 이제는
엄습해 오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부에서 뭐 뾰족한 지원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수도권에, 이뭐 인구도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고, 대학생들도 모두 다, 지금 수도권을 향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좀, 이 정부가, 교육부가 더욱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예, 네. 예.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컬 사업 네네. 또는 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라고 라이즈 하죠. 사업, 이런 예. 사업 두 개를 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본 원칙에는 대찬성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가져왔을 때는 음, 충분히 이 대학이라든지 사회와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음, 이 공통분을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이렇게 뭐죠 관주도로 네. 추진을 하는 점에서 음,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이 그 핵심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대학을 지원하라는 건데 네. 이제 많은 대학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지자체가 그럴 역량을 가지고 음, 있느냐. 네. 특히 고등교육 전문가가 지자체에 사실 거의 전무하거든요. 교육 예, 공무원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걸 연구한 사람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교육에 대한 그 전문적인 또는 이렇게 우리 미래 인재는 이렇게 길러내야 된다. 음, 이런 거에 대한 좀 충분한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거보다는 잘못하면은 그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갖고 있는 그 단견적인 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밀어붙였을 때 음, 어떤 그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까 하는 거하고요. 네. 또 그런 깊은 고민을 안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n분의 1 방식의 그 예산 이제 그 네. 배분하게 되면은 뭐 큰 효과 없이 돈은 돈대로 쓰고 네. 성과는 없고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 지금 힘든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에 그냥 뭐랄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과연 라이즈 사업이 꿈꾸는 그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자체장한테 대학에 우리 총장님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뭐 이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요? 예,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지자체의 그 라이즈 센터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어, 작은 센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지자체 장님뿐만이 아니고요. 음, 테크노파크 원장님, 음. 라이즈 센터 센터장님한테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일이 많이 있겠죠. 숙일 수는 있지만 예,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좀 상황이 예. 결부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어떤 그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음, 그런 방향 중심으로 음, 이렇게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지역의 고등교육은 이렇게 가자. 네. 이런 담론을 같이 만들면서 이게 추진되어야만 네. 전 가능하다고 보고 음, 라이즈 센터도 조금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공감대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가 좀 돼서 다시 좀 재토론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총장님 시절에? 이 라이즈 센터 사업은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제 임기는 지나고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RIS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었지만 네네네. 조금 더 이게 교육부가 음, 또는 정부가 저는 그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은 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가는 과정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참고 네. 해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글로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요, 선정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거 일부 대학들 교육부에 줄 세우는 거 아니냐, 교육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교육부 하는 지침들 잘 따라오게끔 하는 그러한 발목 잡기식 사업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2025년이 처음으로 라이즈 사업, 글로컬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원론적으로 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음. 이 대학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각 대학들이 목표로 하는 그 교육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좀 교육을 할 수 있게 음. 너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육 그 자체로 바라봐주고 다만 지역과 함께하는 그 교육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 총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지역 국립대학이죠.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여러 이견에 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행이 잘 안 됐는데 지역에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 두 대학 간의 그 통합을 제가 총장을 하면서 추진을 해 놨고, 음. 그러지만 이제 제 임기가 다하고 후임 총장님한테 그게 넘어갔는데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안타깝죠. 저는 누군가가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전 이 두 대학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뭐 두 대학 살자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아까도 얘기한 학령 인구 감소도 있습니다만은 두 대학이 합쳐지면 1 더하기 1에서 뭐 2, 어떤 경우는 1.5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3, 4도 아니고요. 한 10, 20 이렇게 되는 목표를 사실은 좀 꿈을 꿨습니다. 네. 이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글로벌 명문대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지역 인재,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친구들을 우리 지역이 잘 길러내려면은 이 지역에 정말 글로벌 명문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 대학의 통합은 지역을 그렇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게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 하나만 딱 꼽자면 뭡니까? 글쎄요, 조금 더 양교가 또는 양교의 구성원들이 너무 좀 눈앞의 이익, 손해, 내가 이게 손해냐, 나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좀 통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잘 조정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우리 총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한밭대와 충남대 우리 관계자들에게 이 갈등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봉합할 수 있을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뭐 제가 갈등을 잘 해결한다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인 뭐랄까요, 좌우명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입니다. 네. 상대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국립대학의 구성원들, 뭐 학생들은 뭐 녹을 먹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구성원들이라면 좀 국가가 가야 될 길, 또 우리 지역이 가야 될 길, 이런 좀 큰 그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한다. 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밭대하고 충남대가 통합이 잘 되지 않자 이제 공주대하고 지금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한밭대, 공주대, 충남대 이 3자 대학의 통합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전, 세종, 충남, 또 나아가서는 충북까지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메가시티 논의도 있었고요. 이게 세종시가 생기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보면 한 30분 내에 국립대학만 해도 7개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메가시티 개념에서도 뭐 3개 이상의 대학들이 통합돼서 어떤 글로벌 충청 통합국립대학교 이런 그림으로서 이 대학은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 내놔도 정말
훌륭한 대학이다. 뭐 이런 대학이 좀 저는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지방 위기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네. 실제 우리 이런 국립 대학들이 좀 잘 중심이 돼서 지역 경제를 좀 성장시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사실은 라이즈 사업이 해야 음. 되는 일이었죠. 네. 제가 뭐 과거형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라이즈 사업이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의 아마 앞으로는 그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결국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재는 어디서 오느냐? 대학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학을 지자체가 키우는 것이 지역의 어떤 그 산업 경쟁력,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거하고 크게 저는 연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고민 뭐 그 정치인, 뭐 그 행정가, 대학에 있는 분, 일반 시민들 모두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학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네. 전임 총장으로서 우리 한밭대학교의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역할 한다기보다도 저는 그런 이제 경고 열심히 하고요. 뭐 좀 이렇게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고민을 하고요. 이 교육 문제는 모두 다가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뭐 그 유태인들 말로 이 아이는 그 마을이 키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다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경고를 조금 많이 하고요. 네. 또 대안도 좀 많이 내놓고 그래서 제가 전공은 화학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요즘에 그런 쪽에 논문도 쓰고 올해도 한두 편 좀 써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계 일부에서는요, 우리 총장님을 우리 대전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한밭대학교 총장은 학내에서 하겠다고 덤벼들어갖고 선거를 통해서 일을 운이 좋게 총장을 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떤 자리를 생각하고 한다기보다도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관에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인재, 그다음에 지역 산업 뭐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냥 밑바닥 일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 네. 올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퇴도 가까운 나이이고요. 그렇지만 이 지역 문제,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들이 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올해도 같이 고민하고 그 답을 조금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제 올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시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병욱 전 국립한밭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